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생각들을 글로 적어서 게시물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글 참고하시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영상도 잘 봐주시고 게시물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유튜브로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오래 했다가 지금 한 5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업계 최고의 분석가가 코멘트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 프리미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죠.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시점에 하이닉스가 팔하락 중인데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이유는 주말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ADR을 사기 위한 본주 매도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게 좀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수급적으로 좀 밀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걱정이 좀 되실 텐데요. 200만 원 근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매도는 안 되고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저는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190만 원대 180만 원대 요 가격은 매수가 더 유리한 가격이니까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든 빠져나오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냐? 메모리 반도체는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피크아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이익률이 매출 총 이익률이 마이크론은 85,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육박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나냐가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총 이익률 80% 기록했더라고요. 나냐테크 같은 경우는 DDR4가 주력입니다. 그리고 DDR5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서버 쪽 비중도 10%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DDR4가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겨 먹었으면 80% 매출 총 이익률이 나왔겠습니까? DDR4는 아주 오래된 기술이죠. 즉 자동차로 치면 아주 오래된 구형 그랜저가 지금 신형 그랜저만큼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연들이 겹쳐서 발생한 변목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죠. 특수한 이익은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행 같은 이익이라서.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실적이 좋아서 퍼밸류가 낮으니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슈 때문에 갑자기 이익을 많이 벌었으니까 먹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마스크 팔았던 회사들이 갑자기 떼돈 벌었죠. 그리고 진단키트 만드는 시젠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떼돈 벌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특수에 따른 실적 버블이거든요. 지금 범용 메모리 실적 버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들은 아주 빠르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H&M 같은 경우는 해상 운임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갑자기 적자 나던 회사가 10조 원 버는 회사까지 됐거든요. 2년 동안 10조 벌었습니다. 10조씩 2번 번 거죠. 그랬다가 이익은 아주 빠르게 감소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도 HBM 같은 경우는 이익 방어가 상당히 될 수 있는데 HBM은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처럼 이익 방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급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CXMT나 샌디스크, 키옥시아, 나냐 같은 회사들이 지금 떼돈 벌었거든요. 나냐도 올해 추정치가 한 8조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CXMT도 20조 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공격적인 증설을 하겠죠. 나냐도 DDR 공격적인 증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PC 디램이나 모바일 디램, 그리고 일반 서버 디램, 이런 것들 다 공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공급 증가가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처럼 8, 90% 이익률을 남긴다는 건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에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샌디스크 같은 회사들이 떼돈 벌면 뭐 하겠습니까? 증설하겠죠. 증설하면 사이클 산업인 겁니다.
사이클 산업이 안 되려면요, 독점 기업이어야 사이클 산업이 쉽게 안 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AI 반도체 독점 기업이죠. 파운드리 독점인데 거의 뭐 미국의 AI 반도체 100% 얘네가 다 만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한 95% 이상. 근데 TSMC는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공격적인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만약에 20% 정도 증가할 것 같으면 공급 증가량을 한 15%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마진을 남겨 먹습니다. 언더 어닝 전략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언더 어닝 전략을 썼을 때 경쟁자가 추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두 쫑크를 장악하고 있는 빵집이 있는데 마진을 1,000원 정도 남긴다면 어떨까요? 두 쫑크의 원가는 3,000원인데 4,000원에 팔면 경쟁자가 쉽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의 진입장벽, 그리고 선점한 진입장벽. 근데 만약에 선점한 그 두 쫑크 업체가 10,000원으로 팔면 어떨까요? 그러면 3,700원 주고 만들어도 후발주자가 6,000원에만 팔아도 이득이네. 7,000원에 팔아도 나는 좀 꽤 많은 마진을 남겨 먹겠네 하면서 후발주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 유행은 빨리 가시고 공급 증가가 쉽게 나타납니다. TSMC는 이런 걸 경계하기 때문에 언더 어닝 전략을 쓰는 거고 다른 후발주자들이 많이 못 남겨 먹게, 많이 남겨 먹으면 그 돈으로 투자하면서 R&D 투자하고 캐파 증설하고 하면서 쫓아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TSMC는 거슬리기 때문에 언더 어닝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시세대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다 이것이 빚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닷컴 버블 이후 AI 버블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AI 버블은 장기간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AI 버블은 맞습니다. 버블에는 두 가지 버블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모 시장에서의 실적 버블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반도체 이익, 특히 범용 반도체의 이익에 대한 버블이거든요. 근데 이 이익은 빠르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엄청난 메리트를 주는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면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시간이 길어지겠네 하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짧아지면 추세 하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가 단서가 있으면 좋고요. 어딘가에서 확인이 되면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공모 시장의 버블이고요. 사모 시장의 버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모 시장의 가치평가 버블입니다. 엔트로픽, 오픈 AI의 가치평가 버블이 있는데요. 지금 엔트로픽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IPO를 앞두고 있죠. IPO 평가에서 지금 뭐 1조 달러 받을 수 있다, 또는 뭐 1조 달러 버금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뭐 떼돈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가 버블입니다. 오픈 AI 같은 AI 서비스 기업들은 원가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구글이 인프라를 깔고 검색 엔진을 장악했을 때, 그리고 유튜브를 장악했을 때 떼돈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프라 비용이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오랫동안 쓰니까 여기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 효율이 좋아지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신사업에 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외형을 계속 확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AI 서비스 기업들은 마진이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모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모대출은 금리가 10% 이상입니다. 전통 금융회사한테 오픈 AI 투자를 못 받느냐 하면 담보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보자산이라는 거는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내가 큰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오픈 AI 같은 기업들의 담보 자산은 GPU밖에 없거든요. GPU가 메인입니다. GPU는 근데 5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빌리려면 사모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시장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신 이자가 세죠. 그래서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이자를 연 10% 이상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비용이 증가하죠. 그리고
GPU를 80% 마진을 남겨먹은 엔비디아한테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HBM도 60 마진을 남겨먹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 엄청 비싸졌죠. 전쟁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원자재들 다 비싸졌죠. 인건비 비싸졌죠. 이러다 보니까 원가가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질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원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가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서 소비자들이 쓰기가 어렵겠죠. 이러면 대중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철도 산업이 성장했을 때, 산업혁명이 성장했을 때도 그렇고요. 인터넷 혁명이 성장했을 때도 인프라 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성장을 한 거거든요. 왜 낮아졌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철도 레일을 쭉 깔고 자본 투자는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버블이 형성하면서 그 인프라 비용이 아주 헐값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선점하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인프라를 쑥 깔고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그 인프라 비용이 헐값이 되면서 인터넷 시대 어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메모리는 인프라 비용이 너무 비싸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GPU가 원가 한 50% 차지하고 뭐 메모리가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다 고마진 반도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서비스 기업들은 이 마진을 다 넘겨주고도 소비자들한테 남겨 먹어야 돼요. 또는 기업들한테 기업용으로 남겨 먹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가가 비싼 이 AI 서비스는 대중화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에 대한 질문, 의심을 받겠죠. 니네가 성장을 위한 IPO가 맞느냐 아니면 생존을 위한 IPO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생존을 위한 IPO면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프라 비용에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그렇게 높은 인프라 비용을 들이고 근데 이게 오래 가냐? 오래 가지도 않아요. 철도 산업은 한 번 깔면 40년 가고 인터넷 산업은 한 번 깔면 20년 쓰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한 번 깔면 5년밖에 못 써요. 그러면은 5년 뒤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또 투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AI 들어가고 있는 자본 투자 금액 자체가 한 900조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국민 한 명당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지출, 월 한 8만 원 정도 지출했을 때 9억 명이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야 900조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다 남는 돈도 아니고 그냥 손익분기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뭐 15억 명이 쓰든지 20억 명이 쓰는데 근데 인터넷 쓰는 인구 자체가 30억 명 조금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100만 원씩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간 100만 원.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터진다. 그러면 AI 혁명은 언제 일어날까? 인프라 비용이 폭락했을 때. GPU 가격이 경쟁 심화로 폭락하고 메모리 공급 가격이 폭락하고 공급자들이 급증하면서 공급광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는 AI 혁명이 일어난다 보거든요. 이런 거를 두고 공급 과잉의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기능이 나타났을 때 AI 혁명은 그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AI 버블이 터졌을 때 그걸 잘 피한 사람이 다음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하시고 하이닉스 뭐 지금 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팔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저는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알람 켜두시고 구독하시면 나중에 이제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게시글도 잘 읽어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알고리즘도 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뻗어나갈 것 같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유료 채널을 운영하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도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도움 주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런 뿌듯함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채널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